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7차시고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많이 이제 이게 설명이 쉽게 하려고 하면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어렵게 하려고 하면은 또 할 말이 많거든요. 그 중간을 찾는 게 오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다음은 일단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데 15분이 걸리는 대관람차가 X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Y분이라고 하는 이 상황.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음, 15분 걸리는 X바퀴를 도는데 이제 나오는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유 1000ml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한 명이 마시는 우유의 양 Y ml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식으로 수학식으로 나타내라라고 하면은 Y는 이제 1000ml를 한 사람이 마시는 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질 테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낮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밤의 길이 Y시간이라고 하면 하루를 우리가 이제 밤과 낮으로만, 낮으로만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나누어진다 라는 가정의 하에서, 그죠? 저녁이나 뭐 아침이나 이런 거 없이 밤이랑 낮 요렇게만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 하루를 총 이제 24시라고 이제 놓으면 이제 뭡니까? 24는 X랑 Y 요렇게 이제 더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탐구를 보면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은 몇 개씩 정해지는가? 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각각의 막 상황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1이다. 라고 하면은 각각의 상황마다 이거는 이제 Y는 이제 15로 이제 몇 개 정해집니까? 한 개로 정해지죠. 만약에 이제 X가 1일 때 Y는 이제 1000ml다. 라고 하나로 정해지고요. 여기서 낮의 길이가 1시간이다. 그럼 밤의 길이는 23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이제 딱 정해집니까? 한 개 정해지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제 x가 2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기억은 30분 해서 몇 개 정해진다? 한 개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시는 우유는 500ml다라고 해서 이제 한 개 정해지고 y가 한 개 정해지고 이제 디귿도 이제 만약에 2시간 낮이 2시간이라고 하면 밤의 길이는 22시간이라고 해서 딱 하나가 정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상황을 한번 또 가져와 봤네요. 여기에서 한 병에 800원인 생수를 X병 살 때 지불해야 될 금액을 Y1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럴 때 이제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X는 이제 몇 병을 사는 그 병의 개수고요. Y는 이제 총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죠? 그렇게 돼 있을 때 한 개 사면 800원, 두 개 사면 1600원, 세 개 사면 2400원, 네 개 사면 3200원, 그 다음에 다섯 개 사면 4000원. 이런 이제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제 X 값이 1, 2, 3, 4, 5 이렇게 이제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800, 1600, 2400, 3200, 4000 이렇게 이제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될 때 이 x 각각에 대해서 y가 각각 하나씩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됩니다. 그런 대응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x 값이 1, 2, 3 땡땡땡으로 변함에 따라 y 값은 800, 1600, 2400 땡땡땡으로 하나씩 정해지고 하나씩 대응이 되고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면 y는 800x다.
라고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두 변수 x, y에 대하여 일단 준비물이 이거예요.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이때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y는 x에 대한 함수다. 요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위의 식 y는 800x에서 이때 y는 x에 대한 함수가 된다. 맞죠? 왜냐하면 x 한 개당 y 한 개씩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제 y는 800x 식으로 나타낸 요 식은 이제 뭐다? 이 x랑 y 사이의 관계는 y는 대응 관계가 되기 때문에 x 하나에 따라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다? 함수다. y는 x에 대한 함수이고요. 이때 함수 y는 800x를 이제 fx식, fx라고 읽습니다. 이 식을요. x에 대한 함수, 이 값이 y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는 fx 이렇게 적고요. 그래서 이제 y는 800x를 또 어떻게도 적을 수 있다. y는 800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때 이제 x에 대한 y의 대응 관계 이게 이제 함수값 나중에 말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y는 x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요 두 개 표현을 짬뽕해 가지고 fx는 x에 대한 함수 값은 800x다. 요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일단 참고 부분을 보겠습니다. 뭐부터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참고를 읽어보면 정비례 관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y는 ax 이때 이제 a는 0이 아닙니다. 중1 땐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전에 이제 정비례 관계 x가 1배, 2배, 3배, 4배 될수록 이제 y 값도 a1배, a2배, a3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되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이때도 이제 a는 0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므로 y는 x에 대한 함수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기신 분 우리 디리클레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늘날 쓰이는 함수 개념을 정립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요렇게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뭐 어떤 게 아닙니다. 이래갖고 짠 떨어져서 이게 함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제 수를 다루게 되면서 이게 함수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디리클레라는 분께서 함수는 우리가 이제 x 값에 대해서 x 값에 따라 y 값이 대응되는 관계,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그런데 이제 x 값이 안 변해도 이제 x 값에 따라서 어떤 x 값이 있으면 이 x 값의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미안합니다. 이렇게 어떤 게 있어서 요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y 원소가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는 관계 이 f를 우리는 함수라고 해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x 값에 따라서 이제 y 값이 하나씩 정해져야 된다.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함수가 제 기억에는요, 아마 최초의 시작은 데카르트였습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어떤 일화가 있죠? 이제 텐트 안에서 이렇게 이제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사안에 이제 어떻습니까? 요 천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천장을 이렇게 이제 누워서 봤겠다, 맞지? 그렇게 이제 누워서 봤을 때, 여기에 뭐가 있더라? 요렇게 이제 격자 위에 파리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일화를 갖다가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를 갖다가 여기 이제 좌표 평면 상에서
나타낼 때, x가 이제 얼마만큼, 이만큼 가 있을 때 y에 1만큼 가 있는 요 파리의 위치를 그런 식으로 나타내면 좋겠다라고 이제 데카르트 이제 분이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지? 함수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나중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 어떤 거를 갖다가 이제 할 때, 어떤 거를 정할 때, 이제 x 한 개, 이제 y 한 개씩, y 한 개씩, x 뭐 다른 거 있으면 이제 다른 y, 같은 y가 될 수도 있고, 다른 y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있는 x 하나에 이제 여러 개가 대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Y1 나왔다가, 어떨 때 Y2 나왔다가, 어떨 때는 Y3 나왔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대응 관계는, 이거 다루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리클레라고 하시는 분이, 이리저리, 잡생각이 많다고 하면 비하는 아닙니다. 수학에서는 칭찬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함수가 되겠네? 이럴 때는 함수가 안 되나? 이럴 때는 뭐 함수가 돼. 이거는 함수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고안을 해내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함수는 딱 이거라고 정하자라고 한 게 이제 오늘날 있는 이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함수의 준비물은 두 변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개, 4개는 있어도 되는데 일단 2개 이상의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2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딱 한 개의 y 값만 대응이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때 이제 y를 갖다가 x에 대한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이때의 f는 이제 무엇을 뜻한다? y는 fx에서 f는 함수를 뜻하는 펑션의 첫 글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y는 fx 이렇게 나타내는데 함수가 두 개다라고 하면 y는 gx, y는 hx 그러니까 f 이후로 있는 요 소문자들로 함수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래 혹시나 궁금할까봐 하나 소개할게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걸 갖다가 끝없이 이제 더하고 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값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가 이제 그란디라고 하시는 분이 이걸 나중에 무한급수라고 해요. 무한히 더하는 수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 수를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우리 그래 S라고 할까? 요렇게 이제 놓고 보니까, 여기 있는 S는 1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걸 0으로 정의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1,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1. 맞죠? 요만큼 이제 묶으면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수는 아니야. 그 0과 1의 평균인 2분의 1이라고 하자. 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S는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이제 또 뭐가 돼요? S가 되죠.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식이 S는 1 빼기 S 해가지고 2S는 1. 그러니까 S는 2분의 1이야.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나타내는 대상은 이게 이제 하나인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몰라요. 그죠? 그렇게 이제 모르는 값인데 어쨌든 이 값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의 대상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했죠. 하나의 x 값이 어떨 때는 y1이 됐다가 어떨 때 y2가 됐다가 어떨 때는 y3가 됐다가 어떨 때는 y4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들을 이제 다루려고 이렇게 이제 되는 대응 관계를 다루려고 하면은 여간 귀찮은 게 아니겠죠. 이렇게 하면은 0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1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3분의 1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S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해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쭉 어떻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 또 이제 뭐 나와갖고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뭐 하면은 하다 보면은 1 빼기 s 빼기 s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3s는 1이다. 따라서 s는 3분의 1. 그러니까 만들어내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나의 어떤 특정한 값이 어떨 때는 y1, 어떨 때 y2, 어떨 땐 y3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되는 관계는 나중에 다루기가 엄청나게 복잡하겠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집어치우고 디리클레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함수는 오직 무엇이다?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함수 관계라고 보고 이때의 y 값을 x에 대한 함수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기호로 y는 fx라고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이제 자주 쓰여요. 어디서도 쓰이냐? 엑셀 프로그램. 여기서도 이제 잘 쓰입니다.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실제로 엑셀에서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열면 이제 이런 창이 나오게 돼요. 그죠? 엑셀이란 프로그램입니다. 그럴 때 이제 홈 보면은 뭐 이렇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죠? 입력을 막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삽입 이런 거 이제 하면은 피벗 테이블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시다 보면 막 엄청 편하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수식에 보면은 함수 삽입하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표현이 이모티콘 어떻게 되어 있어요? f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함수구나 라고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함수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럴 때 today라는 하나 이제 갖고 올게요. 그러면 현재 날짜를 날짜 서식으로 표시합니다. 삽입하면은 이제 제가 입력은 는 해서 today 괄호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값이 2024년 5월 28일 이라고 하는 오늘 날짜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는 위에 있는 거 더하기 1 더하기 1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일 날짜가 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위에 있는 거 더하기 1 하면은 이제 또 하루 지난 날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값들을 갖다가 제가 x라고 그냥 할게요. 알겠죠? 그렇게 놓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값에 대해서 제가 또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이거는 2열이라고 이제 놓으면 2열 해서 어떻게 합니까? 2열이라는 함수를 쓰면 여기다 괄호를 해서 이 안에 이제 x라고 하는 변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뭐가 나와요? 2024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다? A3칸에 대한 2열 값이 나오고요. 이제 요 값은 A4칸에 대한 2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연도 이제 y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만약에 이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y 값을 2개, 3개 이렇게 이제 냈다라고 하면 결과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y가 이제 2열 연도에 대한 이제 값이다라고 해서 하나씩만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키기 때문에 출력을 하나만 이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month다라고 하면 그냥 편해서 합니다. month 요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월을 이제 출력을 해주겠죠. 그죠? 이 날짜에 대한 2024년 5월 28일에 대한 이제 월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들도 이제 자동 채우기 하면은 각각 이렇게 이제 5월, 어떨 때는 5월, 이제 좀 더 지나면 6월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다.
라고 하면 이 날짜를 1을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해줘요. 이 값에 대한 1을 출력을 해준다. 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month, day 뭐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이제 요일을 갖다가 제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weekend, weekday라고 이제 요런 이제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1에서 7 사이에 요일을 반환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5월 28일 오늘 날짜에 대한 요일을 한번 나타내 보자 하면 3으로 나타내네요. 그죠?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인데 3이라고 하는 말은 일요일을 1, 월요일을 2라고 놓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각 날짜에 대해서 1부터 7 사이에 있는 수를 반환을 해주는 요런 함수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엑셀에서는 이런 쓰임으로 이제 함수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이것을 출력을 2개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쩔 때는 31로 했다가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1로 했다가라고 하면 여러분 그 함수가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100을 마이너스 볼까? 오늘부터 100일 전이다 라고 하면은 뭐다? 2024년 2월 18일인데 이거는 일요일이네 라는 결과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죠. 만약에 여기서 1000일 전에는 언제일까? 라고 하면 21년 9월 1일 그런데 뭐예요? 수요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다? 하나의 변수 x 값에 대해서 이제 y 값들이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시켜줄 수 있죠. 이런 관계를 이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 이거를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x와 요 y도 되겠죠. 이 x와 요 y도 되고 이 x와 요 y도 됩니다. 그럴 때 x 하나에 대해서 y가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출력이 이제 신뢰롭게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이런 함수를 이제 잘 쓴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쓰다 보면 재밌을 겁니다. 자, 어쨌든 함수에서 하고 싶은 말은 활용 범위가 어떻다?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거의 다루는 대부분은 함수예요. 이 대응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단순한 걸 다루게 되겠지만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 이거를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하고 y는 fx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다. 그때 이거 하나 안 읽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변수는 뭘 뜻합니까?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이거를 변수라고 합니다. 대치되는 말로 이제 상수라는 게 있죠. 상수는 어떻습니까? 안 변하는 문자 또는 수를 상수라고 하죠. 그죠? 어쨌든 요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함수 이제에 대해서 중학교 안에서는 알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문제 1을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y가 x에 대한 함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초속 xm로 움직이는 무빙 워크에 서서 120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y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y초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속력이 초속 x 미터라고 했으니까 미터 커 세커 이렇게 되고요. y는 이제 초니까 세컨드로 이렇게 놓을게요. 이것분의 120m 이런 식으로 하나씩 x 하나에 y 하나가 각각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것은 y는 이때 이제 y초는 초속 x 미터에 대한 함수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식은 이제 y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y는 x분의 1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2번. 우리 반에서 x월에 태어난 학생 수 y명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반에서 5월에 태어난 애가 몇 명 있지? 한 명도 없으면 빵명, 한 명 있으면 한 명, 두 명 있으면 두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겠죠. 하나로 무조건 정해집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다? y는 x에 대한
함수다, 함수가 맞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네요. 그죠?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우리 반에 X월에 태어난 학생 Y.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함수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학생과 B라는 학생 두 명이 이제 5월에 태어났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X월에 태어난 학생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X 변수는 5 하나밖에 없잖아요. 5 하나에 대해서 두 개나 대응이 되네 라고 하면 이 관계는 함수가 아닙니다. 맞죠? 3번을 보면 자연수 x의 배수 y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x가 2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응되는 y는 뭐예요? 2, 4, 6, 8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2라는 하나의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이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는 우리가 함수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서의 y 값은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게 돼요. 맞죠? x가 2만 그렇습니까? 3도 있죠? 3일 때도 이제 y는 대응이 되는 게, 여기서 쓰겠습니다. 3이 되는 값은 3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 관계는 함수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y는 fx, 이게 이제 함수라고 했죠. 이거에서 x 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지는 y 값 fx를 우리는 x에 대한 함수 값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fx는 5x다 라고 할 때 x 값이 1, 2, 3으로 이렇게 변하면 함수 값은 f1, f2, f3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값들은 어떻게 이제 나타날 수 있다. x가 1일 때는 F1은 원래 이제 f의 x는 5x였잖아요. 그럼 요 x 자리에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도 1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F1은 5 곱하기 1이니까 5다. x는 2일 때 F2는 5 곱하기 2니까 10이다. F3은 5 곱하기 3이니까 15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함수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하던 요 박스, 함수 박스라고 하나?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박스에서 하던 일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도 함수예요? 라고 물어보면 함수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함수 값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 있는 x 자리에 이제 뭐다? 여기 이제 집어넣어라. 해당하는 x 값을 대입해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2번을 보면요. 함수 y는 fx에서 fx가 함수값이 다음과 같을 때 함수값 미안합니다. fx식이 이제 다음과 같을 때 f-2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1번은 뭐예요? f의 -1을 구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등호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x 자리에 -2 넣었으니까 여기 있는 x에도 -1을 넣어야죠. 그래야 이제 함수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f-2 값은 1번에서 f-2 값은 3 곱하기 -2가 되어서 -6이 됩니다. 2번은요. f의 -1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2분의 12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있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우변에 있는 분모 안에 있는 x 안에 대해서도 이제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하면 6이다. 3번은 f의 -2는 2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4 더하기 1 해서 -3. 그래서 이제 1번에서의 함수값은 -6이고요. 2번에서 함수값은 6이고 3번에서 함수값은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그리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계속 들어가네요. 앞에서는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했고, 여기서는 함수값이 뭔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제 뭐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y는 y는 EX, fx가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쓰면 fx는 E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x 값이 1, 2, 3일 때 x 값과 그 값에 따라 정해지는 y 값을 순서쌍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1,2, 2,4, 3,6, 4,8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면 이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이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요 순서쌍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정확한 의미는 여기 있는 점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순서쌍 이 함수에 의해서 x값과 그 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y값의 순서쌍의 좌표 이 x, y를 이제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걸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점 전체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네요. 그죠?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함수 y는 fx에서 x 값과 그 값에 따라 정해지는 y 값의 순서쌍 x, y를 좌표로 하는 점 전체 이것을 우리는 이 점 전체를 그러니까 x 값과 fx에 의해서 대응되는 y값, 정해지는 y값을 우리는 이 순서쌍을 모은 이 점 전체를 우리는 fx의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중학교에서는 어디까지 한다?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그 행위까지 우리는 fx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문제에서는 그려봐라 라고 해요. 그건 어떻게 한다? 요 좌표 평면 위에 이제 그려보면 됩니다. 요 점들이 이제 대응되는 것들이 어디에 있나 살펴보면서요. 그래서 이제 문제 4번을 풀어보면은 함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랑 x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y는 마이너스 x다 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 값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 x 값이 이렇게 이제 될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x, y 순서쌍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대응이 되는 y값, 마이너스 1이 대응이 되는 y값, 0이 대응되는 y값들을 각각 구해주면 됩니다. 뭘 이용해서요? 표를 이용해서요. 표를 이용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제 x가 가지는 양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예요. 그럴 때 y가 대응이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y 값은 뭐다? y는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때 y 값은 대응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해가지고 2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값들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는 2고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고 0일 때는 0,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뭐죠? 이거는 마이너스 2,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그리고 0,0 그리고 1, 마이너스 1 그리고 2, 마이너스 2 이것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러면 이제 뭐다? y는 마이너스 x에서 x 값이 이거일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됐는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웠었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 하면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예요.
맞죠? 이 관계 속에서 이제 y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x의 함수이다 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죠? 함수는 그래서 이제 준비물이 일단 뭐가 있다? 두 변수, 변하는 수 x, y가 일단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함수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데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다. 그럴 때 이제 이때 y를 x의 함수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면 y는 fx다. 그러니까 y 값은 x에 대한 함수다 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때의 fx에 대응하는 실수값을 우리는 이제 뭐다?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될 때 우리는 이제 뭘 배웠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함수의 그래프는 뭐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x랑 그 다음에 x에 대응하는 함수값이랑 모아놓은 순서쌍이 있다, 맞죠? 이 순서쌍들의 집합이에요. 순서쌍들을 모두 다 이제 모아놓은 점이거든요. x바 해가지고 x는 뭐 실수 아니면 정의되는 값 요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x 값과 그 x에 대응하는 함수 값을 이제 순서쌍으로 해서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려주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수업이 계속 길어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응 관계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슨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뭐다? 우리는 이제 함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대응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응 관계는 우리를 표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 있냐?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은 이제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표예요. 대응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 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앞에서 이제 은연중에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병에 800원인 생수 X병을 살 때 이것을 우리 관계를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표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X와 Y를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이제 함수 관계를 표현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듯 표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느냐? 어, 식이에요. 식으로 표현한다. 함수를 식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은연중에 이거를 이제 은근슬쩍 많이 썼어요. 여기 어디서 했습니까? 이때 y와 x는 함수 관계인데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y는 800x 이렇게 나타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다? 함수를 식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식으로 나타낼 때 fx는 8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y는 800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냈었죠? y는 x분의 120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죠. 어쨌든 이제 x에 대한 y의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식으로 표현 못하는 함수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죠. 그죠? 디리클레 이전의 시대에서 오일러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표현되는 관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전 사람들은 멍청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이래 시도를 해보기 전에 디리클레라는 사람이 다양한 함수들을 이것도 함수가 될까 되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하기 전에 이미 경험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식으로 나타나네 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디리클레라는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다가 식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것도 함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디리클레의 이제 말이 맞을 것 같아. 이게 함수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좀 이제 수학을 사용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라고 발전을 한 거죠. 그죠? 수학은 항상 발전하는 겁니다. 이전 시대부터 요즘 시대까지 발전을 해온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편할 것 같아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디리클레 이전에는 식으로 표현되는 관계 이거를 함수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이것만 이제 함수라고 놓으면 이제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몇 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식으로 표현되는 관계 이것만 함수로 하지 말고 x 하나에 대해서 y가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 이거를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 이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자.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또 달라요. 그때는 이제 함수를 좀 더 정확하게, 완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함수를 그래서 이제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했죠.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이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 이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표고, 두 번째는 식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배운 뭐예요?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려서 표현을 하죠. 좌표 평면이 있으면 좌표 평면에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좌표 공간 위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그래프는 무엇이다? 그래프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다? x 값에 따라 함수 값이 대응되는 요 순서상, 이 순서상, x 값에 따라 이제 함수 값들이 대응되는 요 순서상들의 모임, 이거를 그래프라고 하고요. 그 그래프를 좌표 평면상에 그려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함수, 그러니까 여기 이제 y는 뭐 800x 앞에서 했던 거, 요게 이제 함수냐? 라고 물어보면 함수를 표현한 식이지 이거 자체가 함수는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렵다,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